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는 민심은 전심 시간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문에 말 그대로 안보 정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내일 맞게 되는데 국정 수행 평가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국정 지지율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5년 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래 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된 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방한이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핵 대응에 매우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아니겠습니까? 네네. 캠프 험프리즈 그러니까 평택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파격적인 이 문재인 대통령의 또 행보가 또 화제에 올랐고요. 네. 이 악수도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어떤 악수를 하게 될지. 네. 이번에는 악수가 아니라 포옹에 가까울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하고 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6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고 응답률 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3%로 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계속 7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반영된다면 이번 주 후반 다시 대통령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그런데도 부정 요인에서 안보 변수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안보 변수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네. 이 안보 변수가 이제는 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고착 상태로 전환되고 있고 평화적 해결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안보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적인 이 변수로서의 비중이 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소통과 또 적폐 청산이 꼽혀진 이유가 됐고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이 가장 큰 이유였던 안보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적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평가가 이 부정적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6개월 지지율과 비교할 때 문 대통령은 어느 수준인가요? 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역대 대통령 6개월 시점이라는 것이 허니문이 계속 되느냐 마느냐라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6개월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100일도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역대 대통령의 이 6개월 시점의 지지율 어떤 대통령이 가장 높았을까요? 그러게요. 어느 대통령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무려 6개월 시점, 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83%의 6개월 시점 지지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네. 6개월의 시점 자체가 역대 대통령과는 좀 다른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73%의 지지율, 매우 높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6개월 시점에 이 지지율 50%를 넘겼었는데요. 이 반면에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6개월 시점에 정치적인 고비가 찾아오면서 네. 이 30%의 지지율도 확보하지 못하는 임기 초반 고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분야별로 돌아가면 문 대통령 또 지지율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모양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야별로 따져보면 또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 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국정 운영을 나눌 때 6개의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외교, 복지, 경제, 대북, 이 인사, 교육. 이 외교와 대북을 딱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이 북한 관계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네. 임기 6개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 복지,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이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에 네. 대북, 인사, 교육,
잘했다는 평가가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만큼 개혁적인 이미지 그리고 과제가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주는 성적도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특히 교육은 잘했다는 평가가 이 35%에 거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랐고 또 뭐 사드 배치까지 이뤄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북 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방안이 이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또 의미를 두게 되는데요. 이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다. 또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는 아니다. 이 3불이 네. 상당한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별로는 대통령에 대한 대북 정책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네. 있는데요. 20, 30, 40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50대는 긍부정의 평가가 팽팽하고요. 60대는 이 60대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잘 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의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정계 개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바른정당 그 의원들의 탈당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각 당의 지지율, 특히 바른정당 상황은 어떤지 짧게 전해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바른정당의 이 탈당이 전체적인 정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국당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제명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지지율에 미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가장 높았고요. 네. 바른정당 6%의 지지율이고요. 또 국민의당 6%, 자유한국당은 9%. 자유한국당은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 10% 중반 정도까지 나온 조사 결과도 있음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바른정당으로 볼 수 있겠는데 대구 경북에서의 바른정당 지지율도 15%에 머무르고 보수층 지지율도 바른정당 10%에 그쳤습니다. 네. 그만큼 이 소규모 정당으로서의 이 국민 전반에 대한 지지율 이것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 탈당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정당이 존재감을 가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념 기반, 세대 기반, 이 지역 기반이 있어야만 존속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제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북미 간의 충돌도 지속되고 있고요. 유럽과 러시아, 중동도 불안한 정세입니다. 이 국가, 국민의 존립 위한 대내적인 정치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은 전심으로 들립니다. 그렇군요. 민심은 전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는 민심은 전심 시간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문에 말 그대로 안보 정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내일 맞게 되는데 국정 수행 평가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국정 지지율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5년 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래 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된 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방안이 이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핵 대응에 매우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캠프 험프리즈 그러니까 평택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파격적인 이 문재인 대통령의 또 행보가 또 화제에 올랐고요. 네. 이 악수도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어떤 악수를 하게 될지. 네. 이번에는 악수가 아니라 포옹에 가까울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하고 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6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6개월 시점에 이 지지율 50%를 넘겼었는데요. 이 반면에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6개월 시점에 정치적인 고비가 찾아오면서 네. 이 30%의 지지율도 확보하지 못하는 임기 초반 고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분야별로 돌아가면 문 대통령 또 지지율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모양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야별로 따져보면 또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 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국정 운영을 나눌 때 6개의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외교, 복지, 경제, 대북, 이 인사, 교육. 이 외교와 대북을 딱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이 북한 관계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네. 임기 6개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 복지,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이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에 네. 대북, 인사, 교육은 잘했다는 평가가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만큼 개혁적인 이미지 그리고 관과 또 적폐 청산이 꼽혀진 이유가 됐고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이 가장 큰 이유였던 안보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적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평가가 이 부정적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6개월 지지율과 비교할 때 문 대통령은 어느 수준인가요? 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역대 대통령 6개월 시점이라는 것이 허니문이 계속 되느냐 마느냐라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6개월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100일도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역대 대통령의 이 6개월 시점의 지지율 어떤 대통령이 가장 높았을까요? 그러게요. 어느 대통령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무려 6개월 시점, 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83%의 6개월 시점 지지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네. 6개월의 시점 자체가 역대 대통령과는 좀 다른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73%의 지지율, 매우 높은 지지율이라고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 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3%로 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계속 7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반영된다면 이번 주 후반 다시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그런데도 부정 요인에서 안보 변수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안보 변수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네. 이 안보 변수가 이제는 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고착 상태로 전환되고 있고 또 평화적 해결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안보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적인 이 변수로서의 비중이 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소통 과제가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주는 성적도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교육은 잘했다는 평가가 이 35%에 그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랐고 또 뭐 사드 배치까지 이뤄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북 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방안이 이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또 의미를 두게 되는데요. 이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다. 또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는 아니다. 이 3불이 네. 상당한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별로는 대통령에 대한 대북 정책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네. 있는데요. 20, 30, 40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50대는 긍부정의 평가가 팽팽하고 60대는 60대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잘 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의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정계 개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바른정당 그 의원들의 탈당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